혹시 한 남자가 자꾸 신경 쓰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밤잠을 설친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워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180도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변화가 극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라는 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의 신호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꽤 높은 확률로 판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바로 눈으로 끊임없이 쫓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찾게 되고 한번 시야에 들어오면 눈이 그 사람한테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CCTV처럼 당신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은근슬쩍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남자는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남자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화들짝 놀란 것처럼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시선을 돌린 남자가 잠시 후에 다시 슬쩍 당신을 쳐다본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신호라고 봐도 돼요. 한번 눈을 피했다가 다시 보고 또 눈이 마주치면 피하고 또 다시 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다시 시선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번 눈이 마주쳐서 어색했으면 그냥 다른 곳을 보면 그만인 건데 자꾸 다시 보게 된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남자의 시야와 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그 남자의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거나 어딘가로 걸어간다거나 할 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의 방향을 살짝 바꾸면서 당신 쪽을 본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는 대상의 움직임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든 물을 떠오든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마치 레이더가 작동하듯이 자동으로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눈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남자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해도 무의식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도 그 남자가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면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예요. 특히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곁눈질로 당신을 살피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약간의 질투심이나 불안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혹시 나보다 더 친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자꾸 시선이 당신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남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당신을 힐끗힐끗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당신의 표정이 어떤지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선이 자꾸 당신한테 간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선을 느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만약 그 남자가 불쾌한 상대가 아니라면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작은 미소 하나가 그 남자의 마음을 엄청나게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다가 들키면 되게 당황스럽고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거기서 당신이 부드러운 미소로 반응해주면 그 남자는 거부당하지 않았구나. 나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미소가 다음 단계의 용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말을 걸어볼까 하는 용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시선이 마주쳤을 때 당황해서 확 고개를 돌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웃어주는 게 서로에게 훨씬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관심이 없는 상대라면 굳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무시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호를 알아차리니까요. 두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만날 때마다 청결감이 확 올라가요. 이건 정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던 남자가 갑자기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피부 관리까지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10중 8구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남자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남자라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갑자기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고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패션이나 그루밍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자연에서 수컷이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깃털을 펼치거나 멋진 춤을 추는 것처럼 인간 남성도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옷차림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편한 옷 아무거나 걸치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깔끔한 셔츠를 입고 온다거나 새로 산 것 같은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온다거나 색감이 맞는 코디를 하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나타나요. 특히 당신을 만나는 날에만 유독 옷차림이 달라진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챌 수도 있지만 당신만은 알아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향수도 큰 신호예요. 원래 향수를 안 쓰던 남자가 갑자기 좋은 향이 나기 시작했다면 이건 누군가를 위한 변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향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건 가까이에서 좋은 향을 맡아줬으면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어요. 머리 스타일의 변화도 주목해야 해요. 남자들이 미용실에 가는 빈도가 갑자기 잦아진다거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예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헤어스타일에 꽤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인데 평소보다 더 자주 머리를 다듬거나 스타일링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눈썹이나 수염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눈썹 정리 같은 걸 전혀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깔끔하게 정리된 눈썹으로 나타났다면 이것도 의미 있는 변화예요. 수염도 매일 깔끔하게 밀기 시작했다거나 피부가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도 자기가 지금 보기 좋은 상태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그걸 바탕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다가가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좋아하는 정도가 깊어질수록 외모에 대한 투자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옷만 좀 신경 쓰다가 점점 향수도 바르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액세서리도 하나씩 추가하고 피부 관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의 외모가 점점 더 세련되어 가고 있다면 그만큼 당신에 대한 감정도 깊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향수 좋은데 뭐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오늘 옷 되게 잘 입었다라고 칭찬해 준다거나 액세서리 새로 샀어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그 남자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가요. 내가 노력한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알아봐 줬다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 있거든요. 특히 칭찬을 할 때 포인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칭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냥 오늘 좋아 보인다 보다는 그 시계에 진짜 잘 어울린다가 훨씬 더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칭찬은 내가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 남자는 다음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이 또 당신에 대한 감정을 더 키우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물리적인 거리를 조금씩 좁혀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대놓고 바짝 붙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처음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자기 위치를 옮겨서 당신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본인은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움직임은 꽤 눈에 띄어요. 또는 앉는 각도를 살짝 바꿔서 당신을 더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다거나 팔꿈치나 무릎이 살짝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온다거나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가능한 한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의 거리를 좁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과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팔이 살짝 스친다거나 어깨가 닿는다거나 하는 아주 가벼운 접촉이지만 좋아하는 사람과의 그런 순간적인 접촉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자연스러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이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남자라면 대부분 상대방의 반응을 굉장히 예민하게 살피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거리를 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기도 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행동 패턴이 있는데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가벼운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팔을 잡는다거나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짝 붙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특히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유독 당신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셀카를 찍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는 행동은 꽤 흔한 패턴이에요. 사진이라는 핑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좀 꾀가 있는 남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기서 당신이 참고하면 좋을 점이 있는데요. 만약 그 남자가 거리를 좁혀올 때 당신도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일부러 거리를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가 돼요.
다가오는데 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남자에게는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반대로 불편하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면 돼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남자가 좋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드라마,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취미 활동 뭐든지 간에 당신이 이거 요즘 빠져 있어라고 말하면 그 남자는 아 그래 나도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당신의 관심사에 자기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새워서 정주행하고 와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 어제 그 드라마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건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유사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같은 걸 좋아하는 잘 맞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에는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요. 바로 데이트의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취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했으면 그 남자도 야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준이 되면 이번 주말에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 있던데 같이 갈래 하고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카페 투어를 좋아한다고 했으면 성수동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던데 같이 가볼래 하고 제안할 수 있고, 당신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으면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같이 보러 갈래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늘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갑자기 당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그 취미가 재밌어 보여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그 남자가 원래는 전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신호라고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운동을 전혀 안 하던 남자가 당신이 필라테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운동 시작해볼까 하면서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원래 독서를 전혀 안 하던 남자가 당신이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요즘 책 읽기 시작했어 하면서 당신이 추천한 책을 읽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면 단순히 당신의 취미를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하고 깊이 파고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특정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그 남자가 그 아이돌의 멤버 이름을 다 외우고 최근 앨범까지 다 들어봤다면 이건 정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아 그래 그 그룹 좋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고백 수준의 신호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섯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화 주제를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원래 남자가 대화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면, 즉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야 대화가 시작되고 당신이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그런 남자가 갑자기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고 자기가 먼저 대화 주제를 꺼내기 시작한다면 이건 그 남자의 마음속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변화가 뭐냐면 당연히 당신을 좋아하게 된 거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든지 알고 싶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주말에 뭘 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미래의 꿈은 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지고 대화의 주제를 먼저 꺼내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자들이 던지는 질문의 특징이 있어요.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먹었어 같은 가벼운 질문도 하지만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 라든가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라든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같은 좀 더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을 진짜로 알고 싶을 때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대화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에요. 대화가 끊길 것 같으면 새로운 주제를 던져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거나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대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이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쉽다는 뜻이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원래 답장만 짧게 하던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답장도 길어지고 질문도 많아지고 이모티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좋은 아침이라든가 밤에 자기 전에 잘 자라든가 하는 인사를 보내기 시작한다면 이건 당신이 그 남자의 하루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생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보일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대화를 받아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도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속마음 가치관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한테 마음을 열어주면 자기도 마음이 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신이 먼저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남자도 더 용기를 내서 자기 진심을 표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야 라든가 나는 이런 연애를 하고 싶어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남자는 내심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들을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이상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연애의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산하면서요. 6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식당이나 카페를 고를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내가 뭘 먹고 싶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카페를 갈 때도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카페를 고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정할 때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제안하기보다는 너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는 당신이 전에 이탈리안 음식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 파스타 맛집이래 가볼래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사실 식당을 찾고 예약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동선을 짜는 게 꽤나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맛집을 검색해서 리뷰를 읽어보고 메뉴를 확인하고 가격대가 적당한지 보고 분위기가 좋은지 확인하고 예약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예약하고 찾아가는 길까지 미리 확인해두는 이 모든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할 리가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이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기꺼이 하게 되는 노력이에요. 특히 한국에서는 맛집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좋은 식당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맛집 서치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은 기본이고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찾아보고 유튜브 리뷰 영상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실제로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노력의 동기가 뭐겠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서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남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식당에 가서도 당신이 편한지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맛있어라고 물어보거나 더 시킬까라고 묻거나 디저트 먹을래라고 제안하는 것들이 다 당신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남성의 타입에 따라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이런 타입은 내가 아는 좋은 데가 있어 같이 가자 하면서 자신있게 이끄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당신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간의 핵심은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7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다음 만남에 대한 제안이 부쩍 늘어나요. 이번에 여기 가보자 다음에는 저거 해보자 그거 재밌다던데 같이 가볼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이런 제안의 본질은 당신과의 관계를 한 번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한 번 만나고 끝날 사이라면 굳이 다음 만남을 제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계속한다는 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특히 식사나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에 다음에 어디 가보자라는 제안이 나온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호감의 신호예요. 아직 현재의 만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음 만남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당신과의 시간이 즐겁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제안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그 남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할 수 있어요. 제안이 막연한 수준이냐 구체적인 수준이냐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음에 또 보자 정도는 사교적인 인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에 성수동에 새로 생긴 그 카페 같이 가보자처럼 시간과 장소와 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제안은 정말로 그 계획을 실행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남자는 이미 머릿속에서 당신과의 다음 만남을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만남 중에도 다음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안의 빈도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해요. 단순히 밥을 먹자는 제안에서 나중에 전시회를 보러 가자, 여행을 가자 같은 좀 더 큰 규모의 제안으로 발전한다면 그건 그 남자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건 부담이 적은 만남이지만 함께 여행을 가자는 건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7가지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모든 변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당신이 그 남자의 행동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던 남자가 당신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남자가 진짜로 좋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예요. 당신을 보기 위해서 시선이 움직이고,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당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거리를 좁히고, 당신과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취미를 따라하고, 당신을 알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식당을 고르고, 당신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의 주어는 그 남자이지만 그 행동의 목적은 전부 당신이에요. 이게 바로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각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요. 남자의 시선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시선이 머무는 시간과 빈도가 감정의 강도를 반영한다고 봐요. 즉, 좋아하는 감정이 강할수록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빈도도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자주 오래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그 남자의 감정이 상당히 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가끔씩 짧게 쳐다보는 수준이라면 아직 호기심이나 가벼운 관심 단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선의 방향도 중요해요. 눈을 바라보는 건 기본적으로 관심과 집중의 표현인데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는 눈뿐만 아니라 입이나 볼 같은 얼굴 전체를 번갈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삼각형 시선이라고 해서 양쪽 눈과 입을 번갈아가며 보는 패턴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강한 호감의 신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런 걸 실시간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알아두면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동공의 크기도 감정을 반영하는데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동공이 확장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실생활에서 관찰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남자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선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의 표정이에요. 보통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미묘한 미소가 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바라볼 때 유난히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당신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와 당신을 볼 때의 표정 차이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표정이다가 당신을 볼 때만 유독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진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이제 청결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의 외모 변화라는 건 단순히 보기 좋아지는 것 이상의 심리적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상관리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인상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뜻해요. 이 인상관리의 강도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깊이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더 좋아할수록 더 열심히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깔끔한 옷을 입는 수준이었다가 점점 향수를 뿌리고 액세서리를 하고 헤어를 바꾸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그건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지표예요. 그리고 남자의 외모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일관성이에요. 당신을 만나는 날에만 유독 꾸미는지 아니면 항상 꾸미고 다니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당신을 만나는 날에만 유독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라면 그건 명백하게 당신을 위한 변화예요. 하지만 평소에도 항상 잘 꾸미고 다니는 남자라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신호들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의 경우에는 원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문화가 있어서 단순히 꾸미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남자라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와의 차이를 관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남자가 외모에 투자하는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외모 관리가 점점 습관이 되면서 전반적인 자기 관리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좋아하는 사람의 존재가 그 남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죠.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반영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개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친밀한 관계일수록 허용되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과는 약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아는 사람과는 약 0.5에서 1.2m, 친밀한 관계에서는 0.5m 이내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당신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온다는 건 당신을 더 친밀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거리의 변화를 관찰할 때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 남자가 다른 사람과 유지하는 거리와 당신과 유지하는 거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독 당신에게만 가까이 다가온다면 이건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당신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한 거리를 좁히는 속도와 방식도 중요해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다가오는 건 조심스러운 마음의 표현이에요. 거부당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거죠. 반면에 좀 더 대담하게 가까이 오는 남자는 자신감이 있거나 당신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 자체가 호감의 표현이라는 건 변함없어요. 그리고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가벼운 신체 접촉은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적절한 신체 접촉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자연스러운 핑계를 대면서 가벼운 접촉을 시도하는 건 관계를 더 친밀한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접촉이 자연스럽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쾌한 접촉이나 동의 없는 과도한 접촉은 호감이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니까 그건 구분해야 해요. 진짜로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는 접촉할 때도 당신의 반응을 아주 섬세하게 살피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제 취미를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볼게요. 이 행동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남자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유사성 매력 이론이라고 하는데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사람한테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의 취미를 따라하는 건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어. 우리는 잘 맞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렇게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시작한 취미가 진짜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활동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되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 전이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그 취미를 즐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자가 당신의 취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따라하는지를 보면 감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도 그거 좋아해 하는 수준이면 아직 가벼운 관심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하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깊은 감정이 있다고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등산 장비를 사고 등산 코스를 알아보고 실제로 등산을 다녀오기까지 했다면 이건 정말 진심인 거예요. 단순히 관심 있는 척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할 정도로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대화 주제를 먼저 던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기 시작하는 건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특히 원래 과묵하거나 내성적인 남자라면 더더욱요. 그런 남자가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걸고 대화 주제를 꺼낸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만큼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남자가 던지는 대화 주제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 위주인지, 좀 더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지에 따라 관계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날씨 좋다, 점심 뭐 먹었어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지만 점점 가족 이야기, 어릴 때, 추억, 미래의 꿈, 인생의 가치관 같은 깊은 주제로 발전한다면 그건 당신과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가벼운 대화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청의 질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집중해서 듣거든요.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언급하거나 당신이 전에 말했던 고민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보거나 하는 건 당신의 이야기를 대충 흘려듣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한참 전에 말했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정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메시지 소통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시대에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 못지않게 메시지 소통이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하나에도 사실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어요. 먼저 메시지의 빈도를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연락하고 싶어지거든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뭐라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방금 이거 봤는데, 재밌다, 밥 먹었어 같은 별 내용 없는 메시지라도 자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의 본질은 대화 내용 자체가 아니라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답장 속도도 중요한 지표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오면 보통 빨리 확인하고 빨리 답장하게 돼요. 물론 바쁜 상황이면 답장이 늦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나중에 답장하지 뭐 하면서 미루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답장의 내용도 살펴보세요. 짧은 단답이 아니라 내용이 풍부하고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이모티콘이 적절히 사용되어 있다면 그건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고 대화가 계속되길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질문을 던진다는 건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반면에 단답으로 대화를 끝내는 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메시지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소의 패턴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원래 메시지를 짧게 쓰는 스타일인 남자도 있으니까요. 핵심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식당 선택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식당을 고른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노력이 모두 담겨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갈 때 남자들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먼저 당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떠올려요. 전에 대화 중에 당신이 뭘 좋아한다고 했는지, 뭘 못 먹는다고 했는지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당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서 맛집 리뷰를 찾는 것도 쉽지만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좋은 곳을 골라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평점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가격대도 적당해야 하고 예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차는 되는지도 봐야 하고 요즘 핫한 곳인지도 체크해야 하고 정말 고려해야 할 게 많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식당을 선택하고 예약까지 완료하는 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기꺼이 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만남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데이트 문화에서 식당 선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강남이나 홍대, 이태원, 성수동 같은 핫한 지역의 맛집을 잘 알고 있다는 건 센스 있는 남자로 인정받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좋은 식당을 찾아서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능력 과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남자들이 식당 서치에 들이는 공이 정말 대단한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미리 혼자 가서 먹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남자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식사 중에도 당신의 반응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지 분위기가 괜찮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당신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야말로 진심의 표현이에요. 다음 만남 제안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사실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호감 표현 중 하나예요. 고백이 아닌 이상 다음에 또 만나자는 제안이 가장 확실한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의 형태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안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다음에 또 밥 먹자 같은 막연한 제안이었다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이태원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같이 가보자 같은 구체적인 제안으로 발전한다면 그건 막연한 호감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구체적인 제안은 실행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제안의 규모도 살펴보세요. 밥 먹자에서 영화 보자로 영화 보자에서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로 점점 규모가 커진다면 그건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같이 밥 먹는 건 1에서 2시간이지만 어디 놀러 가는 건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이잖아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건 그만큼 당신과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행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그건 정말 상당한 수준의 호감이에요. 여행은 하루 이상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깊은 신뢰와 호감이 없으면 제안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이 7가지 변화 외에도 남자가 좋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추가적인 신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원본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먼저 목소리의 변화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와 이야기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는 좀 거친 말투를 쓰는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조금 낮아지면서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변화여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예요. 특히 전화통화에서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전화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전화할 때 유난히 목소리가 부드럽고 웃음이 많다면 그건 의미 있는 신호예요. 그리고 웃음의 빈도와 강도도 중요한 지표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음이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에도 웃고 사소한 것에도 즐거워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과 있을 때 유난히 많이 웃고 즐거워 보인다면 그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당신이 한 농담이나 이야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웃거나 오래 웃는다면 이건 꽤 확실한 신호예요. 웃음이라는 건 호감의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거든요. 다음으로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로 곤란해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남자는 거의 반사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이건 뭐 영웅 심리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거의 모든 남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준다거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거나 모르는 걸 알려주겠다고 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늘어나요. 특히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 당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이 곤란해하는 걸 눈치채지도 못하거든요. 눈치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작은 도움부터 큰 도움까지 기꺼이 해주려고 하는 건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고 했더니 자기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하거나 집까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맥락이에요. 다음으로 질투의 신호도 있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내는 걸 보면 질투심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물론 성숙한 남자는 이 질투심을 적절히 관리하지만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워요. 미세한 표정 변화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살짝 굳어지거나 관심 없는 척을 하거나 화제를 바꾸려고 하거나 하는 행동이 보인다면 그건 질투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는 그 남자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서 관심 없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아주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질투의 표현은 남자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남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남자는 숨기려고 하고 어떤 남자는 유머로 넘기려고 해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투의 신호가 보인다면 그건 호감의 증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은 건강한 감정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가벼운 질투는 귀여울 수 있지만 과도한 질투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남자가 대화 중에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든가 내년에 같이 어디 가자 같은 미래 시제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당신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잖아요.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남자의 미래 속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당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나중에 같이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라든가 우리 아이가 생기면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미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진지한 감정이 있다고 봐도 돼요. 물론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다음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은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하거든요. 당신이 무심코 한 말 사소한 취향 가족 이야기, 과거의 추억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언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참 전에 당신이 딸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딸기 시즌이 되면 오늘 딸기 먹으러 갈래 하고 제안한다거나 당신이 어떤 브랜드의 가방이 예쁘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 선물로 사다 준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듣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은 족족 잊어버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NS 활동의 변화도 살펴볼 만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당신의 게시물에 유독 반응을 많이 한다면 그건 당신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좋아요를 빠르게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스토리를 빠짐없이 확인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다 당신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특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릴 때마다 거의 즉시 조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SNS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DM으로 스토리에 반응을 보내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호감의 표현이에요. SNS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의 SNS는 자연스럽게 자주 확인하게 되거든요.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참고할 만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당신을 만났을 때 유독 친절하게 대하거나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거나 한다면 그건 이미 그 남자가 친구들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친구가 당신한테 많이 들었어요 같은 말을 한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 남자가 친구들한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한 남자의 몸짓 언어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몸짓 언어의 변화는 꽤 뚜렷해요. 먼저 몸의 방향이에요.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 상체를 당신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몸이 당신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뒤로 젖혀져 있다면 그건 관심이 없거나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발끝의 방향도 재미있는 지표인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발끝을 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그 남자의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작지만 의미 있는 신호예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팔짱은 방어적인 자세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일 수 있고 팔을 열어놓은 자세는 개방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대부분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고치는 행동도 호감의 신호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외모를 가다듬는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넥타이를 고쳐 매거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거나 옷을 고쳐 입는 것 같은 사소한 동작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좀 더 보기 좋아지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좋아하게 됐을 때의 변화를 안다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알아채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해요. 남자가 용기를 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 남자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하고 점점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호감 표현에 적절히 반응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반응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미소예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긍정적 신호가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당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면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아요.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니까요. 대화에서는 당신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될 때 친밀감이 훨씬 빨리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남자도 칭찬에 약하거든요. 특히 자기가 노력한 부분을 알아봐주면 정말 기뻐해요. 아까 말했듯이 향수를 칭찬해준다거나 옷을 칭찬해준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칭찬이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그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모호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게 어렵다면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남자의 유형별로 호감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남자가 같은 방식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크게 나누면 적극적인 타입과 소극적인 타입이 있어요. 적극적인 타입의 남자는 호감 표현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눈에 잘 띄어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칭찬도 직접적으로 하고 관심도 대놓고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타입은 위에서 말한 변화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읽기 쉬워요. 반면에 소극적인 타입의 남자는 호감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걸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망설이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눈으로는 자꾸 보지만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타입은 변화가 미세해서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시선의 빈도라든가 메시지 답장의 성의라든가 작은 배려의 행동 같은 것들에서 호감의 신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밀당을 하는 타입이에요. 관심을 보였다가 갑자기 거리를 뒀다가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스타일인데 솔직히 이런 타입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도 결국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부당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타입이든 간에 핵심은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의 중심에는 항상 당신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의 호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위에서 말한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벼운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기꺼이 들어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별것 아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한다면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다른 남자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기 위한 건데 아까 말했듯이 질투의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다만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더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인다면 그건 당신과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룹으로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자고 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바로 승낙한다면 그건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다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지나치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결국 가장 좋은 건 솔직한 소통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한국의 연애 문화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연애 문화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사귀는 건 아니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서 탐색하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 썸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긴 경우가 많아요. 이 기간 동안에 위에서 말한 변화들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찰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백 문화가 있어서 정식으로 사귀려면 보통 한쪽이 먼저 마음을 고백해야 하잖아요. 이 고백 전까지의 과정에서 남자가 보여주는 신호들을 잘 읽으면 고백이 올 건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념일 문화도 연애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100일, 200일, 300일 같은 기념일을 챙기는 문화가 있는데 아직 사귀기 전이라도 당신의 생일이나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남자라면 그건 분명히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연애에서 아주 중요한 소통 도구인데 카톡 프로필을 자주 확인한다거나 카톡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사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하는 것도 호감의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관계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의 호감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지를 이해하면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남자가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시선이 자주 가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이때는 아직 감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본인도 자기가 왜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관심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해요. 질문이 늘어나고 대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때부터 외모에도 신경 쓰기 시작하고 당신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 단계는 호감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분명한 감정이 자리를 잡고 적극적인 행동이 시작돼요.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하고 당신의 취미를 따라하고 거리를 좁히려는 행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네 번째 단계는 확신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미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고백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이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강도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그 남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시선만 자주 오가는 단계라면 아직 초기이고 이미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단계라면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미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 고백이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위에서 말한 모든 변화와 신호들은 확률적인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100% 당신을 좋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행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남자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심을 보이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시선도 자주 마주치고 외모도 신경 쓰기 시작하고 대화도 적극적으로 하고 거리도 좁혀오고 취미도 따라하고 식당도 당신 위주로 고르고 다음 만남도 자주 제안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니까 호감의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도 돼요. 하지만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면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업무 외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업무적인 도움은 그냥 동료로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업무 외의 도움은 개인적인 호감이 있어서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맥락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해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 남자의 행동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당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확실한 변화예요. 원래는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가 가장 먼저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신이 뭘 먹고 싶은지, 당신이 어디 가고 싶은지,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가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었던 행동이 구체적이 되고 수동적이었던 태도가 능동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고가 당신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걸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쌓인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호감이에요.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만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남자의 호감 신호를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건 어쩌면 당신도 이미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걸음 다가가는 건 정말 떨리는 일이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인생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감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연애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이잖아요. 한쪽만 다가가는 건 짝사랑이지만 양쪽이 동시에 다가가면 그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신호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미소 한 번이 그 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신호들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서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직장에서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김준호 씨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원래 준호 씨는 당신한테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당신 쪽을 유난히 자주 보는 것 같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보다 인사가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을 같이 먹지 않겠냐고 제안해 왔어요. 원래 준호 씨는 항상 같은 팀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었는데 당신한테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식당도 당신이 전에 회사 단체 점심때 맛있다고 했던 그 한식당으로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식사 중에는 당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고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음에 종로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던데 같이 가볼래요 하면서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한 신호들이 거의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시선의 변화, 적극적인 대화, 식당 선택의 배려, 다음 만남 제안까지요. 이 정도면 준호 씨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요.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상황도 예로 들어볼게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이민수 씨가 있다고 해요. 민수 씨는 원래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동아리 모임에서도 주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근처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했는데 매번 동아리 모임 때마다 어느새 당신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에 당신한테 말을 좀 더 자주 거는 것 같고, 당신이 뭘 필요로 할 때 먼저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밴드의 새 앨범이 나왔다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당신이 전에 그 밴드 좋아한다고 한마디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앨범이 나오자마자 들어봤대요. 이런 상황에서 민수 씨는 소극적인 타입이라서 시선이나 적극적인 접근 같은 변화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으면서 작은 배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타입은 변화가 미세해서 놓치기 쉽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분명한 신호가 있어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연애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왜 남자는 좋아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보이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진화 심리학과 사회 심리학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짝 유인 전략의 일부예요. 자신의 매력을 최대화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고, 식당을 골라주거나 도움을 주는 건 자원 제공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이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사회적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들은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 제시 전략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위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라는 것도 작용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핵심은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결국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좋아하는 마음은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관찰하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관심이 없을 때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호감이 있을 때의 신호와 없을 때의 신호를 비교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관심이 없는 남자는 우선 시선이 가지 않아요. 당신이 옆에 있어도 특별히 쳐다보지 않고 당신이 움직여도 별 반응이 없어요. 대화도 수동적이에요. 당신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대화도 짧게 끝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질문도 거의 하지 않고요. 외모에도 변화가 없어요. 당신을 만나든 안 만나든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리적 거리도 좁히려는 시도가 없고 당신의 취미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식당 선택도 자기 편한 곳으로 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만남을 제안하지도 않아요. 이런 행동 패턴이 보인다면 안타깝지만 그 남자는 당신에게 로맨틱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이에요. 한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나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면 먼저 나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매력이라는 건 외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있는 태도, 긍정적인 에너지, 배려하는 마음, 자기만의 취미와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매력이에요. 특히 자기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안다라는 것보다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역설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끌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은 그 자체로 빛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호감 신호를 분석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가꾸고 당신의 삶을 즐기는 데도 에너지를 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다가올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7가지예요. 눈으로 끊임없이 쫓게 되고 만날 때마다 청결감이 올라가고 물리적 거리를 서서히 좁혀오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좋아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대화 주제를 던지기 시작하고 식당이나 카페를 당신 위주로 고르게 되고 다음 만남에 대한 제안이 부쩍 늘어나요.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그 남자의 행동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당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변화들을 관찰할 때는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평소 행동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찾으세요.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신호를 읽었다면 당신도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미소, 칭찬, 관심,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이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한 가지로 귀결돼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말로 100번 좋다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신을 위해서 보여주는 크고 작은 행동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미소 한 번이 관심 있는 척보다 진심 어린 배려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혼자서 분석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잃게 되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을 즐기면서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응원합니다.